똘똘한 한 채도 이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3구 마용성까지 실거래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아파트 서초구에서 지난달 무려 26억 하락했고 강남구도 17억 빠진 단지가 출현했습니다. 세제 개편 앞두고 속타는 집주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강남 3구와 마용성 그리고 강동구 실거래 하락 사례를 대단지 위주로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남 3구에서는 대장급 단지 10곳만 추려봤습니다. 시장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지들입니다. 무주택자분들과 1주택자 갈아타기 전략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상승장에서와 같이 하락장에서도 최신 실거래가가 거래의 기준선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강남구입니다. 강남에서도 17억 하락한 실거래가가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가장 견고했던 지역조차 가격은 절대 안 내려간다는 믿음이 이제는 실거래로 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남구 핵심 단지 6곳을 빠르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압구정동 신현대 12차 765세대 34평이 지난달에 10억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두 번째, 청담동 첨담자이 708세대 지난달 9억 5천이 하락한 38억 5천에 거래되며 2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세 번째, 일원동 우성 7차 802세대 27평이 8억 8천 가까이 하락하며 무려 29%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 개포동의 최고급 신축 대단지이자 랜드마크로 불리는 개포자이프 레지던스 3375세대 24평이 지난달 3주 만에 8억 6천이 하락하며 25%가 하락했습니다. 이번엔 도곡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고급 입지, 대규모 단지, 뛰어난 학군을 자랑하는 대장단지 도곡렉슬 3002세대 26평이 지난달 6억 가까이 하락했고 마지막으로 초고층 주상복합의 상징이자 지역 대장 단지인 타워팰리스 1차 1397세대 66평이 지난달 하순에 4억 2천이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서초구입니다. 첫 번째, 잠원동의 신반포 4차 1212세대 34평이 15억 하락, 하락률 27%입니다. 두 번째, 반포동 레미안원베일리 2990세대 올해 13억 하락, 18%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반포동 레미안퍼스티지 2444세대 지난달 19일 72평 대형 평수가 7억 하락, 8% 하락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단지는 방배동의 방배시티입니다. 40억에서 13억 6천으로 중개 거래되며 91세대 내방역 부근의 역세권이긴 합니다만 자그마치 26억 5천 하락, 하락률 66%입니다. 누군가는 이 고점에 샀다는 얘기이죠. 이 정도 폭의 하락이 나오면 시장은 그 가격을 새로운 기준선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버블이 얼마나 형성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군요. 그리고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의 중심, 송파구도 함께 보겠습니다. 송파는 강남, 서초와 함께 움직이는 핵심 축입니다. 이 축에서 하락 실거래가가 찍히기 시작하면 시장은 더 이상 단지 개별 이슈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권역 전체의 흐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송파구 핵심 단지 5곳을 빠르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충격적인 거래가 나왔습니다. 같은 날인데 누군가는 13억 7천이나 더 주고 사고 누군가는 13억 7천이나 저렴하게 산 케이스입니다. 이 단지는 바로 송파구의 올림픽 3대장 중 하나인 문정동의 올림픽 패밀리타운으로 4494세대 41평이 지난달에 반토막 수준의 거래가 같은 날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실거래가를 주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잠실동의 우성 1842세대 26평이 올 10월에 31억 거래됐던 것이 지난달 11월에 46%가 하락한 17억 5천에 거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거래가 일어나고 있군요. 세 번째, 잠실동을 대표하는 최고급 대단지 중 하나로 리센츠, 트리지움과 함께 잠실 3대장으로 불리는 잠실엘스 5678세대 33평이 9억이 하락, 하락률 25%를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 같은 동의 석촌호수 바로 옆에 자리한 레이크 팰리스 2678세대 50평이 10월에 단 6일 만에 8억 5천이 하락, 하락률 20% 가까이 하락한 거래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재건축 이슈로 인해 송파구의 대표적인 대장 단지 중 하나로 꼽히며 기존 엘리트 단지들의 대장 역할에서 일대 대장으로 위상이 옮겨오고 있는 잠실주공 5단지에서도 충격적인 거래가 나왔습니다.
이달 12월에 7억 3천이 하락한 금액 34억 9,700만 원에 거래되며 하락률 17%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강남 상구가 이 정도면 마용성은 어떨까요? 거래량이 줄었다는 건 시장의 체력, 즉 심리가 위축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락 실거래가가 찍히면 그 가격이 바로 기준선이 됩니다. 마용성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거래가와 거래량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강남 상구와 마용성이 동시에 흔들리는 이유 딱 두 가지입니다. 시안과 거래 절벽 때문입니다. 첫째, 시안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내년 5월 9일 전 시장 전체의 매도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거래 절벽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가격보다 거래가 먼저 꺾입니다. 실거래가가 어디서 멈추는지, 거래량이 언제 다시 살아나는지 이 두 신호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용산은 강남 상구에 비하면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많게는 28%, 적게는 10%대에서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산이 어느 정도 하락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몇 군데를 살펴보시죠. 먼저 용산의 대표적인 고급 대단지 랜드마크 중 하나인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49평이 올해 한 달 보름 사이에 3억 8천이 하락한 39억 7천에 거래됐습니다. 두 번째, 이촌동의 핵심 단지인 한가람 43평이 3억 7천이 하락한 30억 3천에 거래되었고, 세 번째, 산천동의 리버일 삼성 43평이 3억이 하락한 16억에 거래되었습니다. 그 외 하락한 단지들은 약 4억에서 6억이 하락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화면을 참조하시죠. 이어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인 성동구를 살펴보겠습니다.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4곳을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점은 11호 규제 발표 이후 평균 20% 이상 하락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옥수동의 레미안 옥수리버젠 33평이 올 10월에 6억이 하락한 24억에 거래되었고, 두 번째 금호동의 벽산 42평이 자그마치 5억이 하락한 14억 5천에 거래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왕심리동 센트라스 33평이 3억 9천이 하락한 20억 4,500만 원에 거래되었고, 네 번째, 마장동의 청계현대 49평이 3억 6천이 하락한 12억 4천에 거래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하락단지에 대한 전체 현황은 화면을 참고하시죠. 이어서 서울의 주요 3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의 요지, 마포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11호 규제 발표 이후 두드러진 하락 거래가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4곳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포구의 대장단지 중 하나인 염리동의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에서 폭락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이틀 사이에 무려 7억 5천이 하락한 16억 5천에 거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 공덕 레미안 4차에서도 폭락 거래가 있었습니다. 공덕동의 공덕 레미안 4차 25평이 6억 2천이 하락한 11억에 거래되었고요. 세 번째, 현석동의 레미안 을스트림 36평이 지난달 하순에 5억 7천이 하락한 21억 8,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네 번째, 서교동의 합정 메세나폴리스 57평이 3억 7천이 하락한 23억 8천만 원에 거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눈에 띄는 하락 거래에 대한 전체 현황은 화면을 살펴보시죠. 마지막으로 서울의 동부권에서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를 형성하여 우수한 주거 환경과 다양한 개발 호재 등으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강동구도 잠깐 보고 가실까요?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했던가요? 서울 내에서도 높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자랑하던 강동구에서도 심상치 않은 하락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강동구의 대표 렌트마팅 단지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장 아파트 고덕그라시움입니다. 40평이 무려 21억 가까이 하락한 19억 2,500만 원에 거래 52%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미니 신도시급 규모인 12,000세대가 넘는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서 4억이 하락한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34평이 11호 규제 발표 이후 4억이 하락한 28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세 번째, 고덕역 초역세권 단지인 명일동의 명일삼환에서도 32평이 6억 1천만 원이 하락한 충격 거래가 있었고요. 네 번째, 매머드급 단지 암사동의 선사현대 34평이 3억 5천만 원이 하락한 14억 원에 거래된 것이 있었고요. 다섯 번째, 강동역의 초역세권에 위치한 천호동의 레미안 강동 팰리스의 36평이 2억 5천만 원이 하락한 15억 초반대 거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동구 내 대장주 단지 중 하나로 높은 선호도와 가격 상승세를 주도한 고덕아르테온에서도 지난달 초순에 2억 3천이 하락한 20억 7천만 원에 거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강동구는 하락 단지가 워낙 많으니 대표적인 사례는 화면을 참고하시죠. 지금까지 데이터 흐름을 짚어봤다면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무주택자입니다. 지금 매수 고민 중이라면 이 세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첫째, 최근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의 실거래 흐름을 먼저 봅니다. 둘째, 거래량을 같이 봅니다. 셋째, 기준선은 집주인이 내놓은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입니다. 다음은 1주택자 갈아타기 전략입니다. 첫째, 내 집이 먼저 팔릴 시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갈아탈 집의 실거래 기준선을 봐야 합니다. 셋째, 팔기와 사기를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즉, 팔릴 가격과 살 가격 두 기준선을 함께 잡고 움직여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장은 늘 반복됩니다. 대중이 확신을 가질 때는 이미 가격이 먼저 움직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 확인할 건 단 두 가지입니다. 실거래가가 어디서 멈추는지, 거래량이 언제 다시 살아나는지 이 두 신호만 꾸준히 보면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관심 있는 지역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거래와 거래량 기준으로 더 정밀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모물이었습니다.